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물리학 8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물질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질의 운동이 어떤 입자적인 성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파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동과 같은 그러한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자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입자죠, 그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입자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로부터 어떤 간섭이나 회절과 같은 이러한 파동적인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데이비슨 건머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빔에 의한 전자선에 의한 금속에서의 어떤 회절 무늬를 볼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파동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외에서 알 수 있었고요. 예제에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제 5.3에서 열중성자의 경우에 어떤 온도가 주어질 적에 열을 갖는 그러면은 열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는 운동을 하게 되고요. 이 운동에 따라서 람다의 뉴트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열 중성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한 어떤 파동적인 실험, 입자의 파동적인 실험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알 수 있지만 어떤 예제에서 보면은 열중성자의 경우만 하더라도요. 람다가 예를 들어서 람다 n이 1옹스트롱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지금 어떤 격자의 단위이다 보니까 뭘 알 수 있죠? 격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난 예제 5.2에서 했지만 정확하게는 더 뒤에 나올 겁니다. 더 뒤에. 그래서 이 격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격자에 의한 회절을 얻을 수 있다. 회절. 언제요? 언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파장이 이 정도 크기, 즉 그 크기가 뭔데요? 격자의 크기가 옹스트롱이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격자와 이 파장은 아니면 이 열중성자 이것은 상호작용을 하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격자 회절을 일으켜서 무늬를 만들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열중성자의 한 이유인데요. 지금 뒤에 보니까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파장을 얻을 수가 없죠. 이게 어느 정도의 만약에 광으로 따진다면 이건 X선입니다. 그래서 X선의 그런 건데요. 사실은 그런 영역의 파장을 갖는 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전자를 이용해서 그죠? 전자를 이용해서 현미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현미경. 이것이 제 연구실 앞에 있는 조진호 교수님 그 연구실 앞에 있는 실험실에 가면 전자현미경이 있잖아요. 전자현미경은 보통 웬만하면 10,000배부터 시작을 해서요. 보통 10만 배는 이렇게 웬만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배율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 영역을 이용하는 광학현미경이라는 게 있죠. 이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는요, 배율이 거의 맥시멈이 한 5,000배 정도 됩니다.
5000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의 최소 배율보다도 훨씬 작죠, 그죠? 2배나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적혈구라든지 그 정도는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수 마이크론이 되는 것들은 우리 눈으로 광학현미경을 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작은 어떤 DNA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들은 다 이 전자현미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책에 이것들은 어떤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만약에 낸다면은 그 구조에 관한 것들은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림 5-11 페이지 204페이지에 보면요. 그림 5점 그래서 11이 있다. 5.11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전자현미경하고요.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을 그 구조를 비교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정도에 보면 광학현미경이나 이런 구조에 대해서 잠깐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생물 시간이든 뭐 이럴 때. 그럴 지구과학이든 그죠? 왜냐면은 생물 시간이라면은 뭐 세포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조직을 보기 위해서일 거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암석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든지 이런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적에 우리가 뭐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뭐 대학렌즈니 그죠? 대물렌즈니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광학현미경은 빛에 대해서 즉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광선이라든지 이런 광자에 대한 겁니다. 다행히 광자는요 이 크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렌즈라는 진짜 우리가 어떤 유리 물질로 만든 이러한 몰록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죠, 그죠? 근데 전자라는 것은 질량을 엄연히 가지고 있는 입자입니다. 꽤 크기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은요 굉장히 산란이 많이 일으켜져서 렌즈를 작용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여러분 그림을 보듯이 저 5-11을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보면은 뭐 여기에 이렇게 안 그려놨지만 필라멘트로 일로 나오는 열전자가 소수일 것이고요. 광학현미경은 뭐라고 그려놨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빛이 나오는 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광 렌즈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렌즈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빛이 나오면 어디에 몸코싱을 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거는 광원을 사용하니까 집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우리가 그냥 전자이지만 열전자원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집광. 엄연히 말하면은 전자를 집소시켜주는 그런 렌즈인데 자기장을 이렇게 코일을 감아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여기에 들어오게끔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물렌즈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은 다시 또 대물렌즈를 그리는 거죠. 대물렌즈라는 것은 온 빛을 이용해서 있잖아요. 물체에 가깝다. 대물. 우리
우리가 보려고 하는 확대 보려고 하는 물체에 가깝다는 대물 렌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중간 이미지라는 것을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투광 렌즈라는 게 있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볼 수 있게끔 하는 여기도 그래서 렌즈가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비춰보면은 여기에 이제 전자를 결국은 전자가 들어갈 것인데요. 전자가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여기 이제 물체를 여기에 두는데요. 또는 여기에 두는데 그거에 의한 이미지가 여기 맺혀지도록 스크린이라는 게 있죠. 전자에 반응하는 어떤 물질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는 광자에 반응하는 스크린이 있다. 그래서 구조가 여러분 보면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현미경의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냥 이렇게 알면 좋고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5-11을 보면은요 결핵세균의 적외선 TEM 현미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자현미경은요 잘 보십시다. 여기 EM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electron 영어로 하면은 전자죠, 그죠? 그 다음 현미경을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프라고 그러죠. 작은 것을 확대해서 보는 이런 거를 우리가 현미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앞에 T가 붙으면요 이게 뭐냐면 트랜스미션이에요. 트랜스미션이 뭐냐면 투과 이렇게 합니다. 투과. 자, 무슨 말이냐면 전자를 어떤 물체를 투과를 시켜가지고 물체에 투과를 시켜서 하는 것을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그래요. 이게 일종의 그렇죠. 여기 물체가 이렇게 전자를 투과를 시켜서 그 이미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TEM이라고 합니다. 이게 TEM. 그래서 그림 5-12를 보니까네요. 결핵세균에 대한 세균을 여기에 놓고 확대해서 찍은 TEM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현미경을 구글에 가서 치보시면은요 전자현미경 이미지를 찾아보시면은 뭐 수백 개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런 구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찍은 어떠한 작은 아주 미세한 조직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현미경 이미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TEM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에 B번 보니까요 미생물의 DNA에 대해서 찍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이거 광학현미경으로는 DNA 못 찍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찍어놓긴 했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4만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의 구체적인 구조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DNA 띠는 볼 수 있다. 그게요 어떤 수 마이크로나 아니면은 수백 나노 이런 정도 될 겁니다. 수백 나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4만 배로 찍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TEM으로서 최대 찍을 수 있는 100만 배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100만 배를 찍으려면은 전자의 속도도 엄청 빨라야 되고요. 굉장히 단파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질파다가 단파장이 되려면은 우리가 열중성자 예제에서 했는데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속도가 굉장히 균일한 놈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전판 이용해가지고 속도 선택기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예제로 공부했었죠, 그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람다라는 것이 여기다 써놨는데 람다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뭐 분의 h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만약에 정말로 분산이 없이 분포된 것이 없이 일정하다면 람다는 한 개만 갖겠죠, 그죠? 단파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속도가 한 개인 놈을 가지고 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커야지, 이게 굉장히 커야지 람다가 굉장히 작은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TEM 사진이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 보시면요, 한 건물의 3층 높이가 되는, 한 10m가 되는 그 정도의 TEM 기기도 있다. 그거는 예를 들어 이 길이가 10m 된다는 거예요. 한 7, 8m?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사람이 여기 올라가서 어떤 실험을 할 적에 조작을 한다든지, 거기 아니면 여기에 물건을, 우리의 시료를 장착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덥다는 겁니다. 그런 사진이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그런데 이걸 높여도 TEM의 거의 한계가 0.2나노미터 정도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이옹스트롱 이게 거의 이옹스트롱이죠, 그죠? 그래서 분자와 분자 사이를 굉장히 원활하게 분해해내기는 어렵다. 분해는. 근데 DNA 구조가 거의 2나노미터 구조거든요. DNA가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DNA는 찍어놓은 사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왜? 이 분해는 보다 훨씬 큰 범위입니다. 1나노 정도 되거나 2나노 뭐 이렇게 나노 정도 수준인데 여기는 지금 0.2나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좋은 TEM으로는 DNA를 T 말고요, DNA 그룹 말고 DNA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TEM보다는요 좀 배율이 낮지, 아까 전에 뭐 10,000배에서 100,000배 정도 된다고 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전자현미경은 전자현미경인데 그러니까 EM이겠다 다시, 그죠?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앞에 이제는 T가 아니라 S예요, S. 아까지는 TEM이었는데요, 이제는 SEM이라고 해가지고 SEM이라고 읽고요. 이거는 S가 뭐냐면 스캐닝이에요. 이 스캐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캐닝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컴퓨터와 연결된 스캐너 있잖아요. 파일을 읽어내리는, 그래가지고 어떤 복사해내는 복사기인데 스캐너라는 게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좌우로 아래위로 이렇게 읽어 나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스캐닝이. 그래서 전자가 물체가 있을 적에 물체의 표면을 찍는다든지요, 이미지를 찍는다든지, 또 그 두께 단층 촬영을 한다든지 할 적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전자를 쏘면서 그것들을 물체 위로 이렇게 읽어준다 해가지고, 그죠? 전자가 나오는 이 TV 사실은 고정이 되어 있다면 이걸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읽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합니다. 그 예가 보면은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여러분이 아마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우리가 복사기를 그러는데 요즘 복합기를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스캔하기를 원하는 그 서류를 그 스캐너에 넣고 나서 있죠. 그 다음에 스캐너 하면은 어떻습니까? 빛이 쫙 읽어 나가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복사처럼. 그렇듯이, 그러면서 이렇게 스캐너가 뭐냐면은 좌에서우로 아래위로 이렇게 쫙 읽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사라고 합니다. 주사.
한국말로는 주사라 그래요. 이 주사 맞는 주사가 아니라 이렇게 긁어서 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사전자현미경이라 그런다. 그것을 찍은 게 여러분 그림 5-14인데요. 5-14인데 혈구 같은 거다. 혈구. 이거는 수십 마이크론에서 수마이크론에서 수십 마이크론 정도 되죠. 그래서 혈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찍을 수 있다. 만약에 5마이크론이나 한 10마이크론 된다고 합시다.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요 10만 배짜리로 본다면은 이 죽혈구를 우리가 10만 배짜리를 본다. 만약 이거를 그러면은 이게 우리 눈앞에 1m로 보인다는 겁니다. 만 배의 배율로 봐도 10cm로 보여요. 10cm. 그래서 책에 보면은요 블러드셀이라고 그래가지고 혈구를 했는데 거의 어떻습니까? 40,000배만 했는데도요 뉴런 같은 경우 이 4000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보이죠. 4000배를 했는데도 우리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 페이지 20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 시험 문제 안 낼 건데 안 낼 거니까 근데 그 순서를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되냐면요 전자총이 있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전자빔을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자기 렌즈들이 있습니다. 똑같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료를 여기 놔요. 우리하고 있는 이건 투과죠. 투과라 그랬죠. 어떻게 되죠? 이제는 왜 투과를 비교를 했냐면요 빛이 투과돼서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빛이 그러니까 TEM은 그런 의미지만 이제는 주사전자현미경은 다르다. 여기에 시료를 놔요.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서 반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입사돼가지고 2차 전자라는 게 나옵니다. 2차 전자. 자, 이것이 1차 전자라면요 전자가 들어가서 이 시료와 상호작용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2차 전자. 뭔가 생각이 난다, 그죠? 데이비슨 건먼 실험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다, 그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여기는 더 자세하게 이게 들어가서 여기와 원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나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요 콜렉트 점프기라는 게 있어요. 똑같이 데이비스 건머하고 콜렉트 뭐라 그랬죠? 콜렉트가 뭐예요? 나온 전자들 2차 전자를 모으는 것, 모으는. 그래서 시그널을 정폭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폭기인데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CRT 하면은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나온 컬렉터로부터 나온 이 시그널을 보면서 얘가 어떤가에 대해서 알아내는 걸 말합니다. 표면도 알아낼 수 있고요. 우리가 또 다른 좀 장치들을 대가지고 어떤 이게 어떤 구조나 물질로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 때 20kV 여기가 V가요 20kilo electron voltage예요. 우리가 분해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라 그랬죠? 분해능이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크기의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 구별해낼 수 있는 한계, 그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10나노미터예요. 이럴 때 약 10나노미터랍니다. 10나노미터. 그 다음에 10만 배의 배율. 요 정도일 적에 10만 배의 배율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셈을 쓰면 한계가 어떻느냐면 한 10나노다. 10나노면요 분자를 200개 정도 배열해 거 아니면 100개 정도 배열해 놓은 거다. 한 50개? 예, 50개라고 합시다. 이온스트롬 정도 된다고 보면 원자를 한 100개 정도다. 원자를 그것만 그냥
100개와 100개 이 정도는 분리해낼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우리가 분해내기 힘들다. 그런 거 하려면 캠으로 가야 됩니다. 배율이 더 높은 걸로 우리가 가면서 분해내는 게 좋은가. 아까 분해는 이거는 얼마였죠? 0.2나노였습니다. 굉장히 크죠? 이거는 굉장히 크죠, 분해는. 분해능이 크다는 것은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낮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분해능이 크다는 것은요, 10나노미터다. 그럼 0.2나노다. 어느 게 분해능이 좋으냐? 이게 좋죠. 분해능이.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쭉 나와 있는 설명이고요. 208페이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8페이지를 보시면요. 세계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여러분은 20나노미터급의 어떤 메모리 칩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산해낼 수가 있죠. commercially. 근데 다른 나라는 지금 30나노급을 하거든요. 삼성전자는 10나노급을 뭐 재작년인가요? 15나노급 했는데 지금 10나노급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림 5-16 페이지 208페이지를 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전기선 대금 전극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작은 거 보십시다. 대금 전극이 어디 있을까요? 보입니까? 페이지 505.16이에요. 페이지 208페이지예요. 그림 5.16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이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로 찍었다 했죠? 배율은 12만 배로 찍은 이 탭으로 찍은 뭐랍니까? 가장 잠깐만요. 이게 이건 AFM으로 찍었네요. AFM. 자, AFM 또 나오는데요. 이건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찍었는데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줄한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몇 배냐? 12만 배랍니다. 배율이 12만 배예요. 이 AFM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Atomic Force Microscope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또 구글 이미지 같은 것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현미경의 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체가 있고요. 이 물체가 있으면 요 위에 이런 팁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와 밑에 있는 원자들과 여기 있는 원자와 여기 있는 원자의 상호작용을 느끼는 힘, 요 force에 의해서 있는 그러한 현미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원자들과 원자들 사이에 요 위에 왔을 때와 여기 왔을 때 다르겠죠, 그죠? 높이가 다르니까 간격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더 강하냐? 아니다. 약한 것 같아. 그럼 떨어져 있구나. 좀 좁은 것 같으면 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서 이 높낮이를 측정한 게 여기 보면 이렇게 오다가 여기 높게 돼 있고요, 지금.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별걸 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우리 눈에 이렇게 돼 있지. 이게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거 두께가 한 1mm쯤 돼요. 1mm. 맞아요? 1mm인데 그러면 1mm라고 합시다. 이게 약 두께가요. 근데 어떻다고요? 약 10만 배를 했는데 10만 배면 10의 5승배죠. 10의 5승배를 했는데 1mm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1mm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실제의 두께는 어느 정도 될까요? 탄소 나노 이게 어떻게 했죠? 10의 마이너스 3승미터죠? 나누기 10의 5승을 내줘야 되겠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8승미터 정도 돼요. 이거는요, 10나노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지금 1mm 정도로 보이는 놈은 실제 크기가 10나노 정도 된다. 이게 12만 바이라기 때문에 한 8나노 정도 될 거예요. 탄소 나노 튜브가 그 정도 두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AFM이라는 이러한 원자현미경으로는요,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찍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보면 STM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한 번씩 시험이 아니라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보십시다. S는 뭐냐면은 ES하고 똑같아요. 자 스캐닝을 할 거다. 그 다음 T는요 트랜스미션이 아니라 이제는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스캐닝 터널링 자 이런 의미입니다. 터널링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전자를 쏘았는데 여기하고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떨어져 있어도 여기 오는 전자들의 개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스캐닝해 가는데 여기 좀 좁아지면 더 많이 100개씩 준다고 합시다. 예를 들자면요. 그러면 간격이 좁으면 80개, 넓으면 50개, 좀 더 많이 좁으면 90개 오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오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 전자가 넘어오는 걸 우리가 터널링이라고 그러거든요. 터널링. 요 넘어오는 것을 터널링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자세히 좀 배울 겁니다. 그럴 적에 그 넘어온 개수를 따라서 우리는 얘가 어떻게 표면이 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린 게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5.3절을 간단하게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범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유의할 바는 없고 이 정도 그림만 충분히 그 구조만 이해해도 그 다음 원리만 어렴풋이 이해해도 아마 성공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걸 이용한다고요? 입자를 이용한 어떤 현미경이라는 것. 그죠? 원자도 입자죠. 그죠? 그 다음에 이 T는 다르지만 SEM이라는 TEM이라는 전부 다 한 것들이 요 E가 들어간다는 게 전자를 이용한 현미경이라는 거예요. 좋은 점이 뭐라고요? 광학 현미경 우리가 눈에 우리가 배율이 뭐 1000배 이하다 5000배 그죠? 그러나 이것들은 그런 걸 쉽게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뭐 분해는 10나노 이렇게 간다는 거 쉽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주로 하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파동에 대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군과 분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분산.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5.3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왜 하느냐면은 페이지 209페이지에 여러분 페이지 209페이지를 보십시오. A분 그림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요. 입자가 이렇게 야구만한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파를 지닌 입자의 표현이에요. 지금 물질파인데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입자의 운동이 이렇게 이거를 B번에 뭐라고 그려놨냐면요. B번을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입자의 운동이 파동으로 표현이 된다 그랬잖아요. 파동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은 파동으로 해석될 수 있으려면은 그 입자의 운동이 어떤 파동적인 것으로 설명이 돼야 되겠죠. 그죠?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이 파군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어떤 우리가 심장의 펄스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 여기 책에 이렇게 되어 있을게요. 그림이 요 위에 딱 이래가지고 여기에 동그라미 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걸 좀 확대해서 그랬다고 볼지 이게 함축되어 있다 보면요 이러한 파가 움직이는 이 펄스 같은 게 있잖아요. 요것들이 마치 요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꺾이면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런 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 개의 파동이 모여 그러니까 무리로 합쳐질 적에 이러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군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러한 그런 파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 개의 파동들이 그건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건데요. 여러 개의 파동들이 모여서 더해질 적에 그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해질 적에 이러한 파군이 그걸 우리가 파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파군이 형성된다. 파의 웨이브 그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GROUP 맞죠? 그룹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거로 하다 보니까 맥놀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맥놀이가 어떤 거죠? 진동수가 약간 차이 나는 것들의 울림세를 이용해서 진동수가 약간 차이 나는 것들이 와서 합쳐질 적에 어떤 파동이 형성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 배웠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과학책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해 보면서 해석하는 기회를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하는데 제가 천천히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조금 사태가 좀 더 지금보다 약간만 더 좀 잠잠해지면은 아마 1, 2주 내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요. 좀 발야기는 정말로 기말고사는 이렇게 강의실에 와서 칠 수 있으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시험 점수나 평가 점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고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좀 평가를 잘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뒤처지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와주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 제 연구실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 잘 가르쳐 드릴게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